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산 수업의 남경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체의 운행을 관측해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와 별시계, 그리고 물의 흐름을 이용한 물시계 장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이 만든 기계로 어떻게 시간을 측정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현상을 관찰해 시간을 측정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해시계와 별시계에는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물시계 또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거나 물 공급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죠. 이러한 자연현상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서 개발한 시계가 바로 기계시계입니다. 기계시계의 역사는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탈진기의 개발과 함께 합니다. 인류 최초의 탈진기는 11세기 중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1092년 중국 북송의 소송이 제작한 순 의상들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수격식 혼천시계인데요. 바로 여기에 탈진기인 천형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천형은 수차의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탈진기 최초의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13, 14세기 유럽에서는 추동식 기계시계가 출현을 했는데요. 이때 추의 가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탈진기가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4세기에는 왕관형 기어를 장착한 폴리오트식 탈진기가 개발되면서 기계시계의 발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후 1583년 갈릴레오가 진자운동의 등시성을 발견하고 1657년 네덜란드 과학자 호이겐스가 진자 원리를 적용한 진자 탈진기를 개발했죠. 이 발견과 개발을 토대로 기계시계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680년대 영국의 시계기술자 윌리엄 클레멘드의 앵커 탈진기의 발명으로 초침을 사용하는 정밀 기계시계가 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에 공식적으로 유럽의 기계시계가 전파된 것은 1631년 정두원에 의해서입니다. 그가 명나라에서 예수의 선교사들로부터 자명종을 구해왔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자명종은 신기한 물건으로 여겨졌을 뿐 실용성은 다소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후 1659년 밀양의 유흥발이 일본에서 들여온 자명종을 본떠 만들었고, 1669년 송희영이 서양의 자명종 기술을 접목해 혼천시계를 제작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계시계로는 1669년 송희영이 제작한 자명종식 혼천시계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1669년 10월 14일 현종의 명을 받아 홍문관에서 혼천이와 자명종을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혼천이는 이민철이 수격식으로 제작하였고, 송희영은 서양의 자명종 기술을 접목한 혼천시계를 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민철의 수격식 혼천시계는 소실되었고,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혼천시계가 송희영의 혼천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희영의 혼천시계는 서양 학자들에 의해서 먼저 연구되었습니다. 우선 1936년 연희전문학교 천문학 교수였던 루퍼스가 저술한 어스트로노미 인 코리아에 처음 소개되었는데요. 1960년대 미국 예일대 프라이스 교수와 영국 캠브리지 대학 리덤 교수에 의해서 혼천시계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성신여대 전상훈 교수가 함께 참여하여 문헌 연구가 병행되었습니다. 이들의 연구를 토대로 혼천시계의 작동 원리와 특징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혼천시계의 혼천이는 11세기 초 중국 소성의 수격식 천문시계와 14세기 세종의 혼천이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또한 자동 시보장치는 14세기 이슬람의 기술을 접목한 자격루와 옥루의 기술을, 그리고 시각 지속장치와 타종장치는 16, 17세기 서양의 추동식 시계장치 기술까지 다양하게 융합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영국에 참여했던 중국 과학사 학자 대가 조섭 리덤은 송희영의 혼천시계는 동서양의 시계 전통을 창조적으로 융합한 과학문화재라며 전 세계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혼천시계는 과학문화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1985년 국보 제230호로 지정되었죠. 또한 2006년에 발행된 새 만원권 지폐 뒷면에는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함께 혼천시계의 혼천이가 새겨져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문화재로 꾸준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혼천 시계의 구조는 크게 혼천의와 시계장치로 나뉩니다. 혼천의는 육합의, 삼신의, 지구의로 구성되죠. 이는 기존 혼천의에서 관측에 사용하는 사유의가 제거된 형태입니다. 혼천의의 북극측은 시간 지속 장치와 연결되었고, 남극축은 삼신의에서 받은 동력을 월훈안으로 전달하는 기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합의는 지평환, 청경환, 천이환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늘의 상하 사방을 나타냅니다. 삼신의는 적도환, 황도환, 백도환이 각각 별, 태양, 달의 운행을 보여줍니다. 적도환과 황도환은 1회전하고 백도환에는 달 운행 장치인 월훈환이 설치되어 있어서 27일 동안 달의 모양 변화를 보여줍니다. 가운데 설치된 지구환은 극축에 고정되어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게 제작되었죠. 17세기 중반 조선에서는 지구설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구인은 혼천이 제작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계장치는 동력 발생과 15 기능을 하는 여러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시간 지속 장치와 시간 지시 장치, 구슬 신호 발생 장치, 그리고 타정 장치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시간 지속 장치에는 서양식 기계시계 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추를 이용해 동력을 발생시키고 진자, 수평 왕관형 탈진기를 적용해서 시간이 일정하게 흘러가도록 유지시켰죠. 이때 진자, 수평 왕관형 탈진기는 1657년 네덜란드 과학자 호이겐스가 개발한 최신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시 장치는 시각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12시 10회를 창에 나타내주는 장치입니다. 이는 자경루와 옥루의 10회 장치를 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슬 신호 발생 장치는 시각에 맞춰 구슬을 이용해서 타종 장치에 신호를 전달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9개의 구슬을 장착한 바퀴를 돌려서 구슬 신호를 발생시켰는데요. 이는 자경루에서 도입한 이슬람 구슬 신호 발생 장치 기술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종 장치는 구슬 신호 발생 장치에서 신호를 받아서 타종 기어에 새겨진 수만큼 추의 동력을 이용해 종을 울리는 장치입니다. 타종 기어는 14세기경 서양에서 개발된 수차 타종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 타종 방식은 일본 자명종 타종 방식과 비슷합니다. 자초 초각부터 사정 초각까지 9, 1, 8, 1, 7, 1, 6, 1, 5, 1, 4, 1 순으로 타정하죠. 혼천시계와 같은 천문시계와 다른 형태인 서양 자명종은 17세기 후반 조선에서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659년 유흥발은 일본에서 들여온 자명종을 연구해서 제작했고 1715년 허원은 청나라에서 가져온 자명종을 모조해서 관상감에 설치했습니다. 1759년에는 홍대용이 나경적과 함께 후종이라는 명칭의 자명종을 제작했다는 여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 자명종을 제작이 활발히 전개된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선은 자명종에 저조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자명종은 물론 신기한 물건이긴 했지만은 시각체계가 맞지 않아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자명종 유물이 있나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자명종 유물은 총 3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송영의 혼천시계와 함께 수장되어 있는데요. 이는 17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수장된 자명종으로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일본 자명종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의 자명종은 중국 예수의 신부가 제작한 것으로 시반에는 로마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유물은 남아있지 않지만은 19세기 중반 남병철의 의기집설 중에 험시의라는 장에는 자명종 제작법과 작동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증험하는 기구라는 뜻을 지닌 험시의는 일반 시계라기보다는 천문 관측에 사용하는 정밀한 시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험시의는 추를 동력으로 진자 탈진 장치를 사용해서 일정한 시간을 유지시키고 시침, 각침, 초침을 회전시켜서 시간마다 차종하는 자명종 장치입니다.
험시 구조는 외부의 문자방과 내부 좌측의 시변, 우측의 종변, 그리고 앞면 동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반은 시각을 나타내는 시반으로 12시 60분 60초 눈금을 새기고 시침, 각침, 초침을 설치해야 있죠. 시각 표시는 시원역의 12시 96각에 따라서 자시부터 4시까지 6시각을 표시하고 다시 5시부터 3시까지 6시각을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험시 내부 좌측은 시간을 지속장치인 시변으로 시침, 각침, 초침의 회전 동력을 발생시키고 진자 탈진기로 일정한 회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내부 우측은 종변으로 타종의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내부 앞면에 있는 동편은 타종을 지시하는 톱니바퀴들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험시에 도입된 기술들은 시대와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시각을 표시하는 문자방과 타종수는 17세기 중반부터 사용해온 조선의 12시 96각 시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추의 속도 조절 장치는 1657년 네덜란드 헤이겐스가 개발한 진자 장치와 수평 왕관형 탈진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1669년 송영의 혼천시계에 도입한 제어 장치와 같습니다. 그리고 타종 장치는 1676년 영국의 바로가 개발한 네크 타종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남병철의 험시가 실제로 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19세기 중반 조선에서는 1초까지 정확히 측정이 가능한 시계 제작 기술이 널리 공유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산 수업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